작은 정당의 청년 정치인, 게다가 낙선자, 게다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표본이 없더라고요. 레퍼런스가 없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5명의 후보 중 3위를 차지해, 그리고 지금 제주를 뜨겁게 정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주의 정치 아이돌 녹색당 고은영입니다. 제가 지방선거에서 내걸었던 대표적인 공약이 제2공항 추진 중단, 원천 반대, 그리고 기본소득 공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JDC 해체, 국토부 산하기관이 제주에 있거든요. JDC 해체가 있었고, 그리고 제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광역행정만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의 어떤 한 형태로 읍면동자치를 실현하는 것,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제주의 비전상을 아예 바꾸는 것, 이런 것이 저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선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사안들이 지금 제주에서 현안으로 다뤄지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형태로 정치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녹색당의 그 선거 공약들,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된 저희의 어떤 비전들을 계속 지역에서 보여드리기 위해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 수도권 공화국, 우리나라 그 정치 현안이나 어떤 문제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 구조 하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어요. 소식 하나하나가 다 그렇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떠올리실 수 있는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에 비자림로 벌목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비자림로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모르실 겁니다. 2월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어요. 우회도로 여러 가지 그 공사 구간에 약간 계획 변경이 있긴 하였으나 여전히 벌목을 하는 형태, 그리고 여전히 도로를 확장하는 형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영리병원 문제, 많이들 지금의 현안으로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영리병원 같은 경우에도 제주에서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 그러니까 복지부, 청와대 모두 제주에만 국한된 사안이니 우리는 모르겠다 라고 정치적 책임을 빼면서 이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민만의 싸움으로 국한되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이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이런 현안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토건 사업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국 단위에서,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 경기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2공항이라고 하는 사실 제주형 4대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절차상에 강행하고 밀어붙이는 이 방식도 그렇고, 도민들의 아주 상당수가 이 사업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4대강과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진체 자체도 원희룡이라는 것들도 좀 유사한데요. 이렇게 제주에서의 현안이 사실상 전국의 현안이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청 앞에 천막을 친 건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8년의 마지막 날에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우리는 제주녹색당의 천막 당사를 도청 앞에 이렇게 차렸다라고 밝혔는데요. 단식 10일차를 맞은 김경배님이라는 제2공항 예정부지 주민 옆에 저희가 천막 당사를 차린 거였어요. 열흘이 넘도록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했기도 했지만, 제주녹색당의 아주 기본적인 당론이 제2공항을 원천 반대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리병원의 문제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의 어떤 제주형 소통령이라고 부르는 지금 제주도지사의 이런 그 도정 운영에 좀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천막 당사를 차리면서 정당법상 보장된 시설물을 통한 정당 활동,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24시간 집회 신고를 동시에 내놓고 집회 물품으로 신고가 된 상황이었어요. 녹색당의 시민 천막 당사 여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2공항은 단순히 예정부지 주민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100년 대계를 바라봤을 때 누구나 다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커다란 국책 사업이거든요. 마치 4대강처럼. 때문에 당사자를 자임하는 많은 시민들이 거점이 생기니까 도청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지금 촬영하기 며칠 전인데요. 행정 대집행, 그러니까 강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청 현관에 있던 사람들을 팔다리를 잡고서 개돼지 끌듯 이제 퇴거를 시켰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전에 용산 참사 이후에 동절기 강제 철거는 그게 천막이든 건물이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주민분께서는 단식 20일 차였어요. 천막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철거를 했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천막에 다리가 끼어서 동시에 끌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원희룡 도지사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도지사 그리고 제주시장 그리고 당시 공무집행을 했던 300여 명의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바로 다음날 지금 고소장을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제주가 이렇게까지 안하무인식의 행정, 밀어붙이기 행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국의 시선에 비껴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사표현의 자유, 최소한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마저도 제주에서 보장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좀 많은 연대와 지지 그리고 후원과 성원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주체가 바로 제주녹색당입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2공항과 영미병원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 대집행이라는 그러니까 강제 철거의 기억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당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끌어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반인권적인 상황들이 많았고 피해 증언 기자회견을 했을 때 눈물바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녹색당이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거가 되고 6시간 후에 천막은 다시 쳐졌습니다. 길바닥에서 누워있는 단식자를 옮길 장소도 필요했거니와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다시 일어나는 게 저는 녹색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사람들을 끌어냈던 도청 현관에 그렇다면 들여밟고 가시라고 저희가 레드카펫을 깔아드렸습니다. 세계 녹색당 강령 그리고 한국 녹색당 강령에도 분명히 이렇게 적혀져 있죠. 웃음과 해학, 낙관과 긍정을 잃지 말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긴 싸움, 아주 힘든 싸움을 하는 정치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웃음과 연대, 낙관이 없다면 어떤 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당원들이 모여들고 있고 행정대집행 이후에는 어떤 투쟁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각자의 싸움을 천막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녹색당이 중심이 되어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좀 거듭나고 있고 좀 더 재밌는 투쟁 그리고 서로 소모하지 않고 독려하면서 따뜻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투쟁을 지금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이 성사가 된다든지 이런 나름의 소기의 성과가 있는데요. 제2공항 문제 영리병원을 풀기 위한 전국 단위의 숙제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국토부와 복지부, 청와대, 국회도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좀 장기적인 시선으로 현명하게 풀 수 있는 정치적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맞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는 계속 열심히 싸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주하고 싶어 하는 1순위 지역이 제주래요. 네, 그리고 실제 제주의 인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순유입되고 있는 인구의 이전 거주지를 살펴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고향 1순위가 제주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저 또한 당사자로서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의 고향으로 꼽는 이유는 제주의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부문보다 강력한 어메니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밀집이 되면 파괴가 됩니다. 제주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가 끊임없이 밀집된 형태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 정점에 제2공항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도민들이 설 자리는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기존에 어떤 해녀들이 물질을 했던 바다는 1년에 한 번 물질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오염된 바다로 전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속의 일본 고향은 10년, 20년 뒤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이건 제주 도민들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께서 분명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2공항 싸움이 단순히 제주 도민만의 싸움이 아니라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싸움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제주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 도청 앞에 들러주세요. 도청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 그냥 오셔서 게임을 하고 오셔서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피켓을 조용히 그릴 수도 있거든요. 각자의 투쟁 방식을 알아서 찾아 나가는 지금 이런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투쟁지이기 때문에 한번 들리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곧 농성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제주에서 제2공항을 반대하는, 아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정치인으로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주에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연구소, 긴 호흡의 이런 토건 사업들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들을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에 오픈할 정책연구소 이 부분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치클의 뜻은 함께 큰다의 뜻이기도 하고요. 고칠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주를 고친다는 뜻도 있고 시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뜻도 있죠. 왜냐하면 고치라는 것은 제주어로 함께, 같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은 뭐뭐 할 거야. 제주 시민 정책 플랫폼 고치클에서는 이런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책을 뜯어보고 고쳐보고 재현하는 이러한 과정을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그 어떤 가능성, 씨앗을 저는 6.13 지방선거 제주 캠프에서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아주 수백 시간 동안 평범한 당원들이 모여서 직접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어린이집 차량 기사, 그리고 활동가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대학생, 웹디자이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내가 살고 싶은 제주에 대한 밑바탕을 그렸던 것이 6.13 지방선거의 제주 캠프였습니다. 그렇게 132개의 정책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런 가능성들을 정책연구소를 통해서 확장하고 더 많은 비당원 분들과 함께, 그리고 제주를 사랑하는 육지분들과 함께 그려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역에서 더 많은 청년들,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닫겠다라고 여러 번 공언했어요. 그 모습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엄중하지만 소중한 발걸음이고, 이 발걸음에 분명히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느리더라도 잘 가겠습니다.